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딴 얘기들만 자꾸 떠도니까 결혼을 더 안 하려고 하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영포티인 것 같아요. 영포티.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중에 이런 댓글 달 사람은 없어요. 젊은 남자분 중에 이런 댓글 달 사람 자체가 없어. 제가 보니까 영포티 이상이야. 이번에 영포티거나 586이거나 지금 가장 욕을 먹는 세대죠. 근데 욕을 먹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자신들이 왜 욕을 먹는지, 왜 다구리 받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런 글을 적겠죠. 이딴 얘기만 떠드니까, 그럼 이딴 얘기가 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그냥 뭐 내피셜 같아요? 그냥 소설 같습니까? 소설 같으면 제 얘기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를 왜 보나요? 제 유튜브 맨날 와가지고 생방 보거나 영상 보신 분들 많은데, 왜 봅니까? 뭐 저보다 말 잘하고 더 재밌게 한 유튜버도 많잖아요. 근데 왜 제 영상을 봅니까? 적어도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현실에 뭔가 필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초현실주의. 예. 현실과 배치된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건 유튜브를 쭉 봤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뭐 현실에 거의 뭐 등장하지 않는 것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보통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매 결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일단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못 맺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지금도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들이 있긴 해. 근데 옛날처럼 결혼 무조건 해야겠다 마음먹는 사람은 확실히 줄었어요. 왜냐? 이 결혼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이 남자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남자들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왜냐? 영포티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못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포티들의 결혼 사례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저런 결혼하면 안 되겠다. 저는 호우 같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할 때 여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따져야겠다. 설령 결혼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이상한 결혼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 사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지금 젊은 남들이 결혼을 더 안 하려고 할까요? 단지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걸까? 제가 결혼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저도 결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혼해서 좋으려면 좋은 짝을 만나야 되잖아. 아무나 다 잡고 결혼한다고 다 결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많아도 좋은 짝을 만난다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잖아. 힘들어도. 근데 좋은 짝을 못 만난다면. 결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한쪽이 빠가면 답이 없어요. 한쪽이 노답이면 답이 없어. 특히 여자 쪽이 노답이면 답이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밖에서 능력이 좋고 돈을 잘 벌어와도 여자가 돈을 흥청망청 쓰면 답이 없어요. 여보티브도 알잖아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 외모 하나만 가지고 결혼 안 하잖아. 내가 이만큼 가져오니까 너도 결혼할 때 이만큼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럼 이 결혼 깨. 그리고 나는 결혼하고 눌러앉은 여자 필요 없다.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일하자. 일해. 내가 육아 도울게. 남자 혼자서 어떻게 벌어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외벌이 할 거면 결혼 안 하고 만다. 이런 남자 늘고 있잖아, 이게. 근데 지금도 여자분들 중에 좀 알량한 마인드로 결혼 시장에 나온 분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분들 말로는 뭐, 나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지 않을 거라 얘기해놓고, 애 생기는 순간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 뭐냐 하면,
난 애 가지고 싶다 얘기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애 생각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임신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 요즘에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힘들고 뭐 난임될 수 있고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자들이 더 잘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의과 의사들이 이제 다 얘기하는데 남자들도 아는데 여자가 모른다고.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임신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먹고.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런 여자를 왜 책임지고 삽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애 가지 얘기해놓고 결혼하고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사이결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결혼. 애초에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혼자 살아야지. 무슨 결혼이야 이게. 왜 그런 결혼 하는 걸까? 그런 거예요. 보통 뭐 다는 알겠지만 여자분들 중에서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나이 먹으면 뭐가 두렵냐 하면요. 뭐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나이 먹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방향이 안 잡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직업에서 평생 직업이 없어요.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다니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보통 망하는 기점으로 못 버팁니다. 뭐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뭐 팀장이나 부장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사기업에서 여자 팀장, 부장 본 적 있어요? 웬만하면 없을 텐데. 없어요, 여러분. 여자 과장도 보기 힘든데.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오래 남으려면 진급을 해야 되잖아.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 여직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직원 분들 중에서 여자 과장, 차장, 부장 본 적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보기 힘들 거예요, 거의. 보통 나이 먹고 진급 못하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과장 이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바보가 아닌 게 보통 회사에서 이제 관리직군으로 이제 올리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책임성이 있거나 일을 잘하거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여자분들 중에 많지 않다는 건 다 알잖아, 이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멀티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멀티로 하려면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잖아, 이게. 그래서 여자분 중에 나이 40 넘어갔는데 이제 진급이 안 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여자도 그거 안단 말이야. 불안불안하지, 이게. 한 30초만 넘어가면 사기업 다니면 이제 내가 회사에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으려나. 불안불안하거든. 그러면 이제 나 먹여 살려줄 남자 찾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남자 알잖아,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이게. 여자분들 중에. 나이 먹고 결혼식 나온 사람 중에. 좀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결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를 이용한 의탁이잖아, 의탁. 왜 젊을 때는 결혼할 생각 안 하다가, 왜 나이 먹고 뒤늦게 이제 와서 그 결혼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문제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좋은 여자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제 정말 집요하게 여자가 따지는 만큼 따지니까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없잖아, 이게. 왜냐하면 정말 좋은 여자는 이미 시집을 갔어요. 정말 좋은 여자, 괜찮은 여자 이미 시집을 갔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럼 임자가 없는 사람들이 골라야 되는데, 그 임자가 없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보면 좀 결혼하면 좋은 여자보다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여자분들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면 여자분 생각해봐. 그럼 좀 더 어릴 때 교시원 나오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전에 생각 안 하다가 나이 한참 먹고 이제 와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다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없잖아요.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이혼율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왜 대한민국 이혼법정에 대기줄이 장난 아닐까? 그리고 이혼 안 했다 하더라도 참고 사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이혼까지 안 갔더라도 서로 부부 사이 어떤 문제가 많은데 자식 때문에 자식 부모 없는 자식 안 만들려고 꾸역꾸역 참는 분들 많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뭐가 많아 이게. 제발 이런 정신 못 차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
국내원 말고 국제결혼 하신 분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요즘에 보면 국내원하고 국제결혼은 좀 갈리죠, 이게. 국내원은 파이가 작아지는데 국제결혼 파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국내원보다 국제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 물론 국제결혼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지. 근데 객관적인 어떤 통계를 보면 국제결혼 남자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 왜냐하면 이혼율을 봤을 때는 뭐 국제결혼도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 그리고 국내보다는 자녀를 가지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내혼은 이 자녀 출산도 문제가 많잖아. 자녀 가지기 힘들고 자녀를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기형아 출산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국제결혼은 보면 뭐 자녀 낳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없고 뭐 기형아 출산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요. 아무래도 신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연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주변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보통 한국 남자와 결혼한 신부의 나이가 20대 중반 넘기지 않을 겁니다. 많아야 25, 6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낳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 그리고 그 한국 땅의 외국 여자들도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이 억울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녀 낳는 거 다 좋아해. 왜냐하면 출산이 높은 나라에 오다 보니까 보통 자기들 나라에서는 두세 명 낳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그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그 대부분의 어떤 정상적인 남자들은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녀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키우고 싶어 해. 내 2세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결혼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나이차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더 눈을 돌릴 거야. 물론 국제결혼도 뭐 잘못된 케이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연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국내연보다는. 뭐 국제결혼 한다고 다 잘 산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살아요. 상당수는 잘 살아. 제 방송에도 국제결혼 하신 분들 한 번씩 오거든요. 넉넉하진 못해도 그래도 부부 사이 크게 문제 없고 그래도 어떻게 좀 타협하면 잘 살더라고요. 말 국제결혼에 어떤 문제가 많고 이혼이 높으면 국제결혼도 파이가 줄겠죠.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국내혼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혼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결혼은요. 어디까지나 국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혼. 우리나라 국내혼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이게. 점점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그따만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이 굳이 나이 찬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거 후임률이 증명할 겁니다. 증명할 거야. 그 팅크 결혼도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차시는 여자분들은 사실 이제 혼자 사는 거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됩니다. 뭐 결정사 같은 데 가입해도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냥 돈만 날리는 거야.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노후 대비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